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31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 있고, 자, 어제 이제 미증시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뭐 다우, 나스닥, S&P 이렇게 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고, 지금 미국 장은 확실히 좀 빅테크에서 중소형주들로 이전부터 좀 계속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좀 힘을 확실히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뭐 이제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있지만 상반기에 그만큼 이제 주가를 좀 많이 땡겨 올렸죠. 땡겨 올려서 거기서 이제 뭐 좀 차익 실현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는 거의 7% 얘가 다시 100에 좀 가깝게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엔비디아가 100 구간에서는 그냥 또 무너지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장중에 좀 너무 과하게 밀려서인지 이렇게 이제 좀 돌리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 외에 뭐 이제 테슬라 4% 밀리고, 그 다음에 어제 머크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AMD는 시간에 좀 좋은 부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 5%, 6% 왔다 갔다 하던데, 자, 머크도 이제 좀 많이 밀렸죠. 10%.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 어제는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실적에 대해서 좀 흔들. 그래가지고 애저 클라우드 매출이 늘긴 늘었는데 기대치만큼 상승은 못한 거죠. 그리고 AMD는 데이터 센터 매출 급증. 요걸로 이제 좀 시간에서 좋게 움직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그 AI가 매출이 나오냐 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요 내용도 조금 문제가 된 것 같기는 해요. AI 인프라에 대해서 뭐 교육이랑 뭐 투자들, 그리고 클라우드 애저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몇 년 동안 투자하는 지출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계속 AI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을 일단은 좀 계속 때려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AI를 통해서 지금 완벽하게 이익 창출이 되냐? 지금은 아직은 그 투자 단계잖아요. 개발 단계. 이래서 그런지 향후 몇 년 동안 투자 지출 좀 증가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안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의 엔비디아 AMD 실적 예상치보다 뭐 상회, 시간에서 뭐 6% 급등. 그래서 AMD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 반도체 뭐 칩 같은 거, AI 칩 매출, 뭐 데이터 매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배 증가했다. 이 정도 뉴스가 좀 있네요. 그리고 머크는 인수 비용 이런 것 때문에 EPS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10%씩이나 밀렸어요. 대신에 키트루다. 이게 오늘 알테오제는 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알테오제는 사실 지금 뭐 머크 주가랑 최근에 엄청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개별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머크가 뭐 10% 밀리다 보니까 악재처럼 뭐 일단은 개파락을 할지, 반대로 알테오젠이랑 엮여 있는 키투르다는 28년도에 분기별 10조 해가지고 1년 40조 예상치였는데, 이번 분기에 10조를 좀 빠른 게 아니라 거의 4년을 땡겨버렸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보면서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좀 많긴 하구나, 세계적으로 좀 증가를 하니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겠죠. 이번 분기에 10조 달성, 이거는 알테오젠한테는 좀 좋은 내용이지 않나. 왜? 알테오젠은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을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 나중에 이제 로얄티 퍼센테이지만큼 매출에서 떼오는 거기 때문에 키트루다 매출이 일단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9월달에 SC 제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잘 나오는지, 요번에 SC 제형 관련 언급 하나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머크가 주가 하락한 것도 어떻게 좀 반응하나, 오늘 이건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알파벳도 좀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거의 AI 칩 쪽에서 독점 계열이었죠. 독점 계열이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구글 칩 선택했다. 해가지고 교육 시키는데 AI 학습에 엔비디아 GPU가 아닌 구글의 TPU를 선택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미국 장에서 주르르륵 좀 쏟아져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의 뉴스들 가볍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 우리나라 직접적인 장 자체는 뭐 그렇게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뉴스 막 임팩트 있는 거는.
그래서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머크 이런 것들 좀 나왔고, 오늘은 우리나라 삼정 실적 이런 게 좀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뭐 반도체, 그 HBM, 엔비디아 통과 뭐 이런 내용 나오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주 정도.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그 미중 관세, 대중국 관세 최소 2주 연기, 요 뉴스가 좀 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기회를 줄지,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그리고 FOMC, 이번 주는 FOMC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시황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실적 발표에 화랑 정점을 찍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자체는 요 테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유가가 좀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레바논 수도 인접해서 뭐 공격, 요 정도 키워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트럼프 뉴스는 새로운 건 없어요. 트럼프 뉴스는 새로운 건 없고, 그냥 트럼프 키워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재건 쪽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끊겠다. 요게 이제 가장 메인인 것 같고, 비트코인은 어제 뭐 나스닥 밀리니까 좀 그거랑 같이 힘을 좀 못 주지 않았나. 그리고 뭐 뒤에 종전이나 뭐 휴전 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젤렌스키도 젤렌스키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발음이 좀 샜네요, 아침이라. 젤렌스키도 11월까지 평화 달성, 행동계획 마련,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제안하겠다. 그래서 일단 슬슬 좀 느끼긴 하는 거죠. 트럼프가 된다면은 무기 지원 끊기고 어차피 협상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너무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선의, 뭐 아니면은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위해서 지원을 해주던 국가들에서도 이제 균열이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두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올리면 어차피 대부분의 국가는 정말 특이한 몇 개 국가 빼고선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 가해지는 거는 어느 경제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해리스 트럼프 이긴다. 요 10발 중에 9중 적중한다. 미국 대선 쪽집게 학자의 예측.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이제 해리스 관련주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는 또 로이터 해리스 트럼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뭐 이런 뉴스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 이거이고, 리서치 대상, 기간 이런 것 따라 엄청 달라요. 그래서 아마 뒤에도 해리스랑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뉴스들이 좀 붙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뭐 트럼프 관련주나 해리스 관련주는 한동안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는 SG, 데모, 현대해버다임, SY, 스틸텍, 그다음에 뭐 유신, 한미글로벌, 다스코 이런 거 등등이 좀 있고, 뭐 대장급들도 지금 단기가율에 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결국에는. 근데 얘네는 좀 특이점이 신용이 안 막혔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개인들이 원래 보통 단기가요 걸리고 나면 신용이 막히거든요. 막 사서 뭐 검은색으로 막히든 아니면은 그냥 신호 딱지가 떨어지든 하는데, 특이점으로 좀 얘는 살아있네요. 그리고서 뭐 나머지 관련 종목들 이 정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재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해리스 관련 뉴스로 어제 이제 우리바이오 이런 게 이제 단기가를 해제되면서 좀 힘을 많이 주기는 했는데, 요거랑 뭐 이제 좀 대장 터치하나,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에머리지 요 정도. 그다음에 현대약품, 얘도 이제 단기가를 해제죠. 그다음에 명문제약, 낙태 관련 주들,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메디케어 관련해가지고 120선 지지하고 좀 슈팅을 또 시원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리스 관련주 요것들은 11월까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장중에 등장한 전국 14곳 시간에서 등장한 신규 댐 키워드들, 댐건설 누출 여유 없다. 근데 댐건설 키워드는 뭐 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가지고,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좀 구경할 것 같기는 해요. 뭐 실제로 매매하기 좀 좋은 그런 섹터는 아닌 것 같고, 하더라도 뭐 그냥 오늘 뭐 좀 반짝하는 거, 좀 스캘핑 느낌으로 갖다가 뭐 돈 쏠리고 슈팅 준다 그럴 때 이제 좀 반짝 건드리는 느낌이지, 얘네들이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은 진짜 낮긴 하거든요. 주가 나올 확률은 더 낮고, 애초에 이제 예전에도 좀
많이 약했던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 그래도 대장 이화공영 이전에 4대강 키워드 때 이명박 그 대선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그래서 이화공영이랑 그다음에 우원개발, 뭐 특수건설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 위기, 미국, 영국 등 자국민의 레바논에서 좀 철수해라 이제 뭐 권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좀 올랐나 봤는데, 유가는 중국에서 수요 둔화 요것 때문에 오히려 좀 내렸어요. 오르진 못했습니다. 아직 전면전 펼친 것도 아니고 중동 지역이 계속 좀 불안한 게 부각이 돼서 그런지 뭐 타격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네요. 완전 전면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좀 부각이 될런지. 그래도 이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석유주들, 한국석유 그리고서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Q10 이슈도 이제 뭐 좀 마무리가 될진 모르겠는데, 슬슬 좀 블랙 테마이기도 하고, 뭐 정부에서 이제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좀 확 하고 이런 건 식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날 아직까지 뭐 반짝한다 싶으면은 KCTC, 동방, 플레이디, 예스24 이 정도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은. 여기다가 어제 모비데이즈였나요? 그래가지고 대장이 조금씩 바뀌긴 하더라고요. 네이버 페이 쪽. 그래도 일단은 쿠팡 쪽이 매매를 한다면 가장 그나마 이제 좀 손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KCTC는 요 주변 지금 개파락을 했습니다. 6,000원 위에서 좀 잘 노나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나머지 키워드들은 오늘 뭐 엔비디아 우르르 밀렸는데 장전 시간에 좀 돌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따라서 뭐 반도체 개파락하고 이후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그거 따라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주들은 뭐 최근에 계속 봤던 게 똑같죠. 네오셈, 엑시콘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YC, DI 그 다음에 뭐 HBM 시리즈들 유리기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대선 첨생법 각종 개별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테오제는 산도스랑 기술 수출 계약 이게 이제 장중에 나오면서 처음에는 기술 계약 그 해지이고 그 이후에 한 7초 후에 다시 올라왔죠. 재계약인데 내용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해지를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이오는 좀 시장 대비해서 확실히 세요. 신고가인데 오늘 그 머크 주가랑 키트루다 그 매출 증가 이거를 얘는 좀 어떻게 반영하나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얘도 어차피 이제 9월달 이슈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알테오젠 3,000당 제약 그리고 바이넥스 첨생법 이슈 종목이고, 바이넥스는 아직은 좀 탄탄합니다. 뭐 화끈하게 막 10% 20%씩 팍 쏘아 올리진 않는데 첨생법 이슈가 아마 대선 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또 언급이 나오겠죠. 그리고서 뭐 셀트리온 시리즈도 알게 모르게 수급, 얘랑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다 괜찮기는 해요. 지수랑 뭐 이제 수급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무난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 유한양행은 옆으로 횡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과연 10만원 재돌파를 시킬지 수급 좀 중요하게 보면 되는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알게 모르게 신고가 이렇게 좀 추세 자체는 다 좋아요.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서 바이오는 하반기도 일단 좀 계속 눈을 둬야 되는 애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서 그 비만 치료제 팩트론 요거랑 이제 라파스, DXVX 이런 애들은 좀 끼가 확실히 좀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대봉 LS도 슬쩍 내려와서 뭐 21선이랑 전고점 주변에서 지지 반등 나오나 그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훈하나텍은 요 혈당 측정기 내년 출시 내용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그러면은 나머지 이슈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유전 시추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8월 달 뭐 주간사 입찰 이런 거 키워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신규 상장주가 있나 보네요. PNS 뭐 화장품인가? 미케닉스, 이노비즈 벤처, 의료용 기기 제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신규 상장, 최근에 산일전기가 좀 좋기는 했죠. 신규 상장하고
얘는 근데 아마 섹터가 변압 섹터여가지고 조금 더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변압 애들이 워낙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뭐 눌림 볼 수 있는 곳은 좀 변압 섹터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 계속 완벽하게 좀 주도주, 상한가까지 마무리 짓는 주도주는 지금 좀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뭐 6조, 5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시장 자체 테마 추가가 안 되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그리고 Q10, 뭐 해지는 요즘 조금 아쉽더라고요. 얘랑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방산 관련 주들은 알게 모르게 신고가 주변에서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어제 하나 시스템 얘도 뭐 실적 발표 신고가 한번 돌파하고 뭐 패대기 치긴 하던데, 요런 애들은 이제 좀 수급 중요한 부분이고, 다목적댐 관련 주들, 그리고 그 외에 뭐 바이오 개별주, 반도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빈틈, 틈새 시장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화장품 같은 애들 뭐 실적 키워드 좀 엮을 수 있는 애들 한번 뭐 또 부각되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좀 추가되지는 않는 아쉬운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월 말이기도 하고 내일 이제 FOMC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은 일단은 눈치를 좀 볼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 주 내내 좀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장은 일단 120선은 한번 좀 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저점 이번에 버티긴 버텼거든요. 이 자리 깨면 이제 바로 120선이에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두시고, 아직 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심 안정된 상태가 아니죠. 날마다 뭔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좀 산재해 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수를 화끈하게 돌려줄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와 지금은 사야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오늘 아마 미국이 또 밀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또 시간에 이제 생각하면은 미국 선물도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열리면은 뭐 AMD랑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해서 뭐 좀 상세를 시킬지, 엔비디아가 일단 또 시간에 오르기는 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오늘도 매매하기에 막 엄청 막 좀 신나는 그런 테마 종목군들은 조금 비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근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라도 좀 찝쩍거릴 만한 이슈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시장 완전히 안정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 불안 요소는 계속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사람들은 이제 우르르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투심이 군중 심리의 좀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투심은 아직은 회복 안 됐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